사유 중에 이제 당초 집안 사이에 경제력 차이가 컸는데 이로 인해 뭔가 갈등이 좀 심화됐다거나 또는 양측 경제력, 뭐 직업 등 소득 등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 이제 이혼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우리가 종종 뭐 결혼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경제력 양측 집안 차이가 있는데 뭐 잘 살까? 또는 혹은 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아내가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?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든지 또는 양가 집안에서 서로 막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?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잘 사는 이야기는 뭐 드라마에서도 흔히 나오고 물론 현실에서도 꽤 있겠지만 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해요. 예를 들어 아내분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이 되셔서 뭐 집안 경제 활동도 본인이 다 챙기시고 애들도 다 키우시고 이런데 상대방은 이제 단순히 무능력이 아니라 좀 무책임하다라든지 경제적으로 독단적이다 보면 아내분이 결국엔 좀 지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, 모든 걸 짊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. 이게 게다가 이제 상대방이 뭐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불안해지시죠. 내가 아이들을 이래서는 지킬 수나 있겠나. 지금 재산이라도 갖고 가야 될 텐데.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죠. 근데 뭐 사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떠올라서 뭐 조금 한 가지만 이제 언급을 해보면 우리 의뢰인 분이 아내분이 좀 전문직이셨어요. 근데 이제 뭐 혼인할 시기가 이제 조금씩 지나고 있던 중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죠. 남자분을. 근데 그 분은 이제 조그만 뭐 회사에 다니셨는데 급여는 많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본인이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의뢰인분은 뭐 소득 그 차이 중요하지 않다. 이 사람 자체가 참 성실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셨죠. 굉장히 뭐 잘 살 걸로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그 열심히 다니는 회사라고 해두시고서 그만두겠다고 일방 통보를 하더니 그냥 그만둬버리신 거예요. 그래서 나 뭐 사업을 하겠다.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셔가지고 사업은 그러면 혹시 뭘 하려는 것이냐 뭐 생각해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있냐라고 했는데 뭐 부동산이나 뭐 등등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너무 막연한 계획만 있으셔서 그럼 우리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하냐? 너 능력 있잖아.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. 그래서 의뢰인분이 그 순간 뭔가 마음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이거는 경제적 능력, 무능력 여부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독단적인 부분이 있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. 그리고 너 능력 있자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경제력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로 인해 어디가 어디를 의존하려고 하면서 좀 무책임한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 게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. 근데 막상 우리 의뢰인분이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법률혼이라는 게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, 현재. 우리가 이제 유책주의다 보니까. 그리고 자료도 있어야 되죠. 근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앞뒤 정황을 열심히 설명을 하셨어요. 근데 참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이혼 사유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서 재판부에서도 약간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요. 상대방을. 지금 경제력 차이 있다고 저러는 거냐, 저런 거 극복하면 되지. 섣불리 이혼을 결심하냐, 이건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의뢰인분이랑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게, 정말 혼인신고라는 게 그냥 쉽게 할 게 아니다. 나는 이러나 저러나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3자인 판단의 주체인 법원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면 또는 자료가 없다면 결국 이혼이 안 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굉장히 좀 압박스러우셨지만 다행히 여러 가지를 좀 결합해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으로 마무리했던 사안이기는 합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남자 의뢰인 분이신데 의뢰인 분의 뭐 집안이 좀
대대로 잘 사셨나 봐요. 대대로 잘 사셨는데 이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제 좀 혼전 임신을 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됐고 이제 여자분은 재혼이었다고 합니다. 그때 아무래도 이 남자분의 집안에도 좀 반대가 있으셨다고 해요. 재혼인 거 자체에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편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재산 차이가 크게 문제는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좀 우려는 된다였는데 뭐 그 반대를 뚫고 그래도 결혼 생활 이제 시작을 하셨죠. 잘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남자 쪽의 부모님께서도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. 아, 이들이 정말 잘 살까? 뭔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분의 경제력으로 볼 때 뭐 아내분이 기대한 게 뭐 이 정도의 집이라면 굉장히 이제 이 정도만 해주신다거나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아내분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. 뭐 인정을 못 받는 아들이냐. 지금 왜 재산상에 비해 우리가 이런 집에 살아야 되냐.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얘 켜켜이 쌓이면서 남자분도 처음에는 이분을 믿었지만 진짜 나를 돈 때문에 결혼한 건가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집에 잘 있질 않으신대요. 아내분이 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주로 머무는 곳은 다른 곳. 뭐 친정에 맨날 간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갔다가 적절한 시점에 오는 게 아니라 밤이 돼도 안 오고 그래서 이게 나를 정말 남편으로서 신뢰와 애정을 갖고 부부 관계를 이제 형성하려는 것 자체가 맞는지 그런 의심이 이제 끝없이 들면서 와, 이건 안 되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을 결국 하시게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경제력 차이, 소득 차이 이거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. 얼마든지 당연히. 왜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500 번다고 이 사람도 똑같이 500을 벌겠어요. 차이는 당연히 있죠. 뭐 어느 쪽은 전업주부시고 어느 쪽은 경제생활 하시고 당연히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물론 그 차이가 더 이제 극심하냐 아니냐이지만 심하다고 하더라도 잘 사시는 부부가 굉장히 많지만 그걸로 인해 뭔가 좀 너무 무책임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 과도한 거를 이제 바라고 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때는 결국엔 이혼을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경제력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엔 굉장히 크지만 그걸 전제로 존중하고 이제 잘 사시면 좋겠죠. 이제 결혼을 하셨으면.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는지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할 정도인지 또는 내가 경제력이 없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자격지심이나 무책임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함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게 양측에게 다 된다면 아마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옆에서 좀 해봅니다.